재미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송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은희 도생님 모시고 가위바위보 문명론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동양과 서양의 놀이문화인 가위바위보와 동전 던지기를 알아봤죠. 놀이문화를 통해 인류 문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저자의 탁월한 식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위바위보는 상대와 손만 있으면 가능한 놀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저자는 놀이하는 손에 주목하고 있죠. 네, 그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강조해온 것은 이 일하는 손, 도구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의 용도는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놀이하는 손입니다. 도구의 인간인 호모 파베르가 놀이의 인간인 호모 루벤스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근대 이후 인간의 이 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는데요.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손입니다. 저자는 이를 대표하는 놀이가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라고 하는데요. 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 소통하는 인간, 이 호모 커뮤니쿠스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사회자님도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네, 그 스마트폰을 이 조작하는 것도 바로 이 손가락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 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사람과 사람의 이 마음을 이어주는 이 상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IT 기계의 발달로 만물이 소통하는 시대를 맞아 놀이하고 소통하는 이 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위바위보는 승부를 가르는 놀이 중에서 동전 던지기와 더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든 또 어느 종교를 믿든 이 가위바위보만큼은 이 전 세계에 폭넓게 퍼져 있는 문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이 가위바위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장캔폰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차이차이차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로샹보라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락페이퍼 시저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는 가위바위보에 대한 이 세계 각국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포츠담 회담 당시 윈스턴 처칠과 해리 트루먼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이 함께 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는 동서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놀이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포츠담 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과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죠. 이 우리나라의 독립도 이 미국과 영국, 소련의 새 정상이 이 가위바위보로 정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네, 이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는데도 이 국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보다 먼저 공격한 쪽이 유리해지는 선제 공격이라는 전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성립되는 한 이 분명 어느 한쪽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서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의 이 규칙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전쟁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가위바위보 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줄 몰랐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네, 그동안 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가위바위보의 조건은 이 먼저 내는 것도 또 나중에 내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상대의 리듬과 또 마음을 읽으면서 이 동시에 이렇게 손을 내면서 하는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라는 이 구령 소리가
이 가위바위보 놀이를 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든 경쟁은 선제하고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 가위바위보 놀이만큼은 정반대인데요. 그래서 페리 프리드먼은 가위바위보는 갈등의 해결법이라고 말했고 전쟁의 규칙을 가위바위보의 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영구 평화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위바위보의 우연성이 갈등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꾸는 필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에서도 알아봤지만 이 가위바위보를 얘기하면서 인류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위바위보에 상극을 넘어선 상생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위바위보는 이 5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이 송나라의 수세권을 이 3자의 관계로 단순화시킨 것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는 이 순환의 관계에서 가위바위보 중 어느 것도 이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상극의 과정 중에 이 상생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이 서양의 동전 던지기로 대표되는 이 양자택일의 문화를 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동양의 가위바위보 문화, 즉 이 삼태극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을 이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의 명암을 따라가다 보면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양 대립과 양자택일의 단단한 벽에 바로 부딪히게 된다. 서양의 근대 문명은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고 그 문명은 여전히 배중률의 싱글 리얼리티에 치우쳐져 있다. 이것이 정반합의 병증법적 논리이든 카를 구스타드 융의 심층 심리 이론이든 이양 대립의 동전 던지기 코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는 해체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따라다녔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씩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앞뒤면으로 양단하는 동전 던지기 코드가 점차 가위바위보 코드로 근접해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현대 물리과학 분야이다. 이 자연을 음양의 대립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음양토가 조화를 이루는 삼자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저자는 그 예로 현대 물리학 중에서 양자론을 들고 있는데요. 닐스 보의 양자론은 이 서양의 이양 대립의 시스템에서 음양의 상보성으로 눈을 돌린 이 획기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어는 양자론 해석을 거의 완성해 갈 때쯤 1937년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자신이 주장해온 대립자의 상보성 개념과 이 중국의 음양 사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앞서도 동양의 역철학에서 이 음양이 서로 상극으로 대립하면서도 상생으로 변화를 지어낸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 닐스 보어에게 이 역철학은 그가 연구하고 있던 이 양자론 해석을 뒷받침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동북아 3국을 가위바위보에 비유한 것인데요. 이 중국을 보, 일본을 바위,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위에 비유하고 있죠. 우선 중국을 보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 3국을 지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중국은 이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진 대륙이고 일본은 약 이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이 해양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한쪽은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지고 이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이 반도잖아요. 이 저자는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3국을 가위바위보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 이 중국 대륙을 이 보에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 손바닥을 최대한 펼친 이 형태가 이 대륙의 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보의 이 손바닥은 이 넓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감싸는 이 관용의 덕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이 대륙보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 패권을 잡아서 이 중국 문명으로 흡수해 버리려고 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중국, 이 보로 비유한 것이 납득이 가는데요. 그럼 일본을 바위에 배속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저자는 일본을 이 대륙의 이 손바닥과 대립되는 이 주먹으로 배정했는데요. 이 주먹은 보시다시피 손을 꼭 움켜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유보다는 긴장, 이 확대보다는 이 축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문화가 이 작고 세밀하고 정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주먹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이 일본은 이 사무라이 문화, 이 무사가 지배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이렇게 된 이유를 이 상제님께서는 일본은 강렬한 지기가 목여 있어서 그 민족성이 사납고 탐욕이 많으며 이 침략열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은 이 환태평양 이 지진대로 이 화산 폭발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강력한 이 지기의 영향으로 이 바위인 일본이 이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서 그동안 이 인류 역사상 이 침략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의 호전성과 침략의 역사를 통해 이 바위에 배속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인데요. 이 우리나라는 가위에 비유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이 저자는 이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서 이 반도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가 바로 이 가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위는 이 음과 양의 이 중간에서 음양의 모순과 대립을 융합하는 이 접합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가 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이 동아시아는 대립에서 벗어나서 이 조화와 순환의 상생 시스템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립하는 이 물과 이 불 사이에서 이 가마솥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국이 가마솥 역할을 수행해 왔던 시기에는 이 동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오고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 피고 또 그렇지 않은 이 반도인 우리 한국이 힘이 약해졌을 때는 이 대륙과 해양의 두 세력이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저자는 이 한국이 이 동아시아 전체의 생명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 문화를 가위바위보의 놀이문화로 알아봤는데요. 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인류 역사와 문화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인류 문화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21세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한중일 관계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 가위바위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러기들이 비행을 할 때는 최초의 한 마리가 날아올라서 두 번째를 위해서 이 길을 열고 이 두 번째는 세 번째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차례대로 날아가다가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치면 스스로 이 무리의 맨 뒤로 물러나서 다른 기러기들에게 이 선두를 양보한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기러기가 차례차례 무리의 선두와 이 후미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러기도 선두에 있다고 이 우월감을 갖거나 또 맨 뒤에 있다고 열등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 가위바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겼다고 우월감을 갖거나 졌다고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과 이 경제력의 이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이 가위바위보 구조에서 이 가위바위보의 이 승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 둥글게 회전하는 이 상생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한반도는 이 아시아의 반도이고
또 이 전 세계의 바다와 대륙을 이어주는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와 이 보 사이에 강력한 반도가 있으면 세계의 지정학적 충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반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지도에서 보면 지구의 핵, 이 혈자리에 해당합니다. 이 핵에서 강력한 생명력이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는 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대립과 이 갈등을 극복해서 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도 이 한국이야말로 이 아시아 연합을 주도할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 한국은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을 잇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나라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갈등을 풀고 이 조화를 이루는 이 한반도의 역할과 위상을 예견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세계 석각들의 이야기에서 조선이 세계 1등국이 된다.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고 하신 이 상제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네, 이은희 도생님과 가위바위보 문명론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동북아시아 3국의 특성과 이 미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의 긴장을 풀고 생활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놀이문화. 그 중에서 가위바위보는 대립과 갈등을 풀고 공평한 승부를 내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개인을 넘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서 놀이문화에 담긴 인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이문화에 담긴 인류 문명의 구성 틀을 깨닫고자 하는 분들께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권해드립니다.